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라. 다음에 공유, 국양하니, 기감회상이리요. 네. 이 공자가 공손할 공, 오직 유 또는 이게 생각할 유자도 됩니다. 네. 기를 국, 기를 양, 어찌 기, 용감할 감, 헐회, 상할 상. 자, 여기 공유할 때 이 한 가지 공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 한 가지 공자가 사실 우리가 공수한다라고 하는 요거 글자를 이렇게 생략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공수를 하고, 여기 마음신자를 우리가 마음신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변으로 갈 때는 제가 지금 거꾸로 썼어요. 지금 이 가운데부터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에부터 쓰고서 가운데를 취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서 나가야 되는데. 변을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아래에다가 마음신자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여기서는 이게 꺾어지죠, 이렇게 꺾어지는데,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좀 달라요. 네. 하여튼 마음신자를 이렇게, 이건 속에다가 마음을 감출 뜻이에요. 이건. 네. 마음의 본체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고, 점 3개 찍은 것은 천지인 3대를 담는 뜻인데, 천지의 마음은 담았지만, 요 사람짜리는 여기다가 자루 속 밖에다가 놨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도리 어긋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늘 마음을 잘 추스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손할 공자는 이렇게 공수를 하고 마음을 잘 추스리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뜻이죠. 자, 유자는 신방 이렇게 변에다가 세추자를 썼어요. 세추자. 이게 이제 오직 유, 보통 우리가 오직 유 이렇게 써요. 이게 뭡니까? 새 같은 마음이에요. 새는 생각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냥 철새, 그냥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네? 그래서 새대가리라고 하나? 두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은 교활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새는 그냥 한쪽만 바라보고 그냥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직유자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마음신자에 쓰는 게 있고, 입구자에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사변에다가 쓰는 게 있어요. 실사변에다가. 근데 이 쓰임새가 이게 다릅니다. 우리 사서 삼경 중에 삼경은 대개 시경, 서경, 역경이죠. 여기 3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직유자를 쓰는데, 시경에는 요 유자를 써요. 네. 서경에는 요 유자를 쓰고, 주역은 요 유자를 써요.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에, 네? 예를 들어서 서경에 대해서 글을 쓰시오 하는데 유자를 갖다가 이걸 쓰지 않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너는 볼 것도 없다, 그냥 낙제해, 그냥.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 우리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왕의 그 언행,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 거기에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실사자를 쓰는 거예요. 시경에는. 요 마음심자 쓰는 것은, 요것은 서경의 글은 요임금, 순임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전, 순전으로부터 얘기하는데 요, 순, 우탕, 문무, 주공 모두가 성인의 도를 전하는 이심전심의 그런 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자 쓴 거예요. 주역은 이건 점서예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하는 뜻을 표현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오진문자를 써요. 오진문자. 그러니까 이게 삼경에 각각 쓰이는 바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오진유라고도 하지만은 요걸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유, 그 다음에 국은 뭐냐면, 여기 가죽 협자에다가 요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쌀 포자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여기다가 쌀미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쌌다는 게 손을 한번 부으면 쌀을 갖다 딱 집은 이걸 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움큼 빈 것을. 그래서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이 사람은 늘 변혁을 해야 돼요. 네? 아예 어린애 때야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자신의 마음과 이런 행동을 갖다가 늘 고쳐야지요. 고칠 협자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변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자신을 늘 갈고 닦고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변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를 국자도 되는데, 우리가 이 구부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국궁, 공자에게는 국궁사배라는 말 쓰죠. 국궁, 몸궁자를 써요. 몸궁자. 이렇게 국궁하면 몸을 구부리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처럼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공처럼 둥글게. 우리가 국구라고 하면은 이게 옛날에 왜 격구 하듯이 공을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치고 다니는 거. 이게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축구. 축구 할 때 이 축자가 어떻게 씁니까? 축자. 나갈 취자에다가 발족자 쓴 거예요. 이게 발이 나가는 게 이게 축 아니에요. 축. 이게 축. 구가 이 공구자 이렇게 쓰지요. 그죠? 축구 이렇게 그런 말 쓰지요. 둥글게. 그러니까 그것을 옛글에는 이게 축자를 안 쓰고 그냥 국구. 국구.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구수록자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터럭모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말하자면 이게 둥근 가죽에다가 가죽을 둥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다가 짐승털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구수록변에다가 이렇게 쓴 것 뿐이죠. 어쨌거나 자, 국자가 이게 기를 국자고 양자 역시 이건 이 염소양자예요. 염소양자. 여기다가 먹을 식자를 쓴 거예요.
이게 기를 양자예요. 아마 자식을 먹이고 기르는 데에 염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없는 모양이죠? 그죠? 어릴 적에 제가 기억이 나네요. 집에서 모처럼 염소고기탕을 해줬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먹다 보니까 느낌이 목구멍까지 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고. 근데 아마 요 글자는 본래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그런 뜻보다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쓰였을 것 같아요. 자식은 고기 안 줘도 뭐 지 몸 본래 뭐 따뜻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노인들은 고기를 안 먹으면은 추위를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 늘 고기를 올렸어요. 늘.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자식이 어디 멀리 갔다가 올 때에는 되게 쇠고기 반근, 정종 한 병, 그렇게, 뭐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랬죠. 맹자의 글에 보면은, 양지와 양구체라는 말이 있어요. 양지와 양구체. 이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하는데 요 부모님의 뜻을 요걸 잘 받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안색을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매시는 것을 양지라고 하는 것이고, 양구체는 입이며 몸이며 요걸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맛있는 고기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뜻보다도 그거만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이 양구체지요. 예전에 그 정자가 아주 효자로 이름난 분이에요. 우리 육아에서는 효자로 이름난 분인데, 뭐 하여튼 이 정자라고 하는 분은 뭐 워낙 하여튼 효자로 이름난 분이라 한 번은 정자가 어느 마을을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이름이 성몰이에요. 성몰이. 이길성자 애미모자 마을 이름이. 그러니까 정자가 그 마을 그 이름을 보고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는 겁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효심으로 이름난 분으로서는 참 정자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정자의 아버지가 정석이에요. 정자의 아버지가 정석 또는 정점이라고도 합니다. 정점이라고 하는데, 정자는 늘 아버지를 봉양을 하는데 늘 고기를 올렸어요. 고기를 올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고기를 먹다가 남겨요. 남기면은 정자가 이제 그 고기를 늘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야 고기 남는 게 없느냐 하면은 예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어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어디 남에게 이제 그걸 주려고 음식을 주려고 생각을 해서 고기 있느냐 하면 예 있습니다 하고서 그 아버지의 뜻을 늘 따랐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정자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정자의 아들은 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원. 으뜸원자 써요. 맹자에 그래 나와요 이게. 그 정원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늘 고기를 올린 거예요. 고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정자가 먹다가 남기면 이제 그것도 보관을 이렇게 해뒀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 그 정자도 역시
고기 남는 게 없느냐 하면 증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나중에 또 다시 아버지한테 돌리려고. 네?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리려고. 그러나 이제 전자의 생각은 남에게 주고 싶은데, 그 증오는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만 그냥 올릴 생각한 거예요. 요걸 양지와 양부채라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그걸 효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데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짐승 기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맹자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먹이기만 하고, 자식이 부모 음식 이렇게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돼지 기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돼지 기르는 것과 똑같다. 또 부모를 봉양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짐승 기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그 자식이 부모 되는 거, 예전에 제가 누구 어디 저기 처가 때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부모가 좀 잘못했어요. 예? 그럼 자식이, 물론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뜻이겠지. 그런데 그냥 무슨 뭐 윗사람 알사람 혼내듯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요. 나는 그걸 참 봐가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게. 예? 아니 자식이 부모가 이제 물론 자식 마음에 안 들겠지. 또 아버지가 그냥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일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이제 부모를 위한답시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건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혼내듯이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아마 습관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요 뭐 다음부터 안 할게. 저 같으면 막 혼냈을 텐데 이놈이 어디다가 네? 근데 요즘엔 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게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봤을 때 부모가 뭔가 조금 지나치게 행동을 하게 한다 싶으면은 막 제지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겠지. 그렇다면은 완곡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 하듯이 그냥 막 해버리면 나는 그 모습이 참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자꾸 자식이 원하는 대로 안 하시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여하튼 간에 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심은 자식이 부모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데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해서 그게 만들어질 일이 아니야.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집 애도 이제 제가 늦게 들어오면은 저한테 이렇게 이부자리 따뜻하게 이렇게 해요. 하긴 하는데 못마땅한 것이. 아니 지금 반듯하게 딱 요하고 이불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좀 해서 또 어떤 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불만 자꾸 타놓고. 근데 이놈이 그냥 잘하시는 거잖아요. 예? 요즘 애들 예. 요즘 애들
굉장히 훌륭한 건데요. 아, 왜 못난 것만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아이, 이놈이 좀 부모 봉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창피스러움이라 할까? 이런 걸 느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모에게 때로는 아첨하는 말도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 옛날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70농이네. 아버지 그 잔치에 색동적으로 입고 그냥 춤추는 모습 보이고 그 점잖은 분이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서로 흉물을 자꾸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듯이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데 조금 자기가 좀 신뢰했다든가 좀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하는 것은 글쎄 그건 자식 등 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참 우리가 엄친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 엄친이라는 이 말이 엄한 부모다 라고 이렇게 꼭 해석할 것만이 아니고 사실 엄친이라는 말은 부모를 이게 존엄의 엄자로서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존엄의 엄자로. 자식이 부모를 스스로 높이는 데에서 효심이 나오는 것이지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는 절대 안 나와요. 아마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끝까지 정말로 효도로서 끝까지 매셨다? 그건 굉장히 아마 드문 경우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살다 보면 우여곡절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애비가 뭐 자식을 두드려 팰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두드려 팬다는 말이 이제, 표현이 좀 그렇고, 예전에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을 갖다 두드려 팼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나셨는데, 자식이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제 아마 이렇게 손으로 아마 이렇게 좀 했던 모양이 몸에 손댔다고. 그냥 정말 거의 죽을 정도로.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얘기가 좀 지나치게. 나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설령 아버지가 지나치게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걸 그냥 그렇게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살다 보면 부모도 잘못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겠죠. 자, 그러니까 공손히 이렇게 국양은 하나의 단어예요. 그냥 길러주심을 생각하니 여기서 오직유자를 갖다가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감회상일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상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죠. 저는 그 아버지의 상을 어찌 보면은 그냥 책 속에서 전 책 속에서 아버지의 상을 배웠지 제가 직접 제가 2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요. 돌지는 다음 달 돌아가셨어요. 돌지는 다음 달.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 고전 속에서나 아버지의 상을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집 애들 한 번도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예? 자녀들한테 그게 알게 모르게 네. 상처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애 친구가 와서 우리 집 와서 분위기를 보면서 야 니네는 어떻게 그냥 뭐 절까? 예, 대화도 없이 그냥 제 동생은 스킨십 잘해요. 자식들에게. 근데 한 번도 저는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한편은 참 그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자, 기자는 이게 언지기, 이게 매산자에다가 제기두자를 썼어요. 이게 어찌기. 감자는 여기 장인공자에다가 이렇게 귀자를 쓰고 등고를 문방변 이렇게 쓰고. 회자는 절구구자에 흑토자에 이렇게 쓰면 몽둥이 숫자예요. 몽둥이 수. 상자는 인변에다가 납작 살아있자를 붙이고 양자 쓴 거예요. 날일자, 한일자, 달월자. 네,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어찌 감히 회상하리요. 헐회 상할상. 내 몸을, 그죠? 네. 내 몸이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라 공유 국양컨대 공손히 은근히 말하자면 은근히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건대 어찌 감히 내 몸을 함부로 놀릴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효경이라는 글을 보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근데 부모님에게서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 예, 효지시야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게 회상을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효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저 공수부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막 점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행기에서 점프할 때 우리 공수요원들이 되게 야 오늘은 비행기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부러뜨려야겠다. 왜냐면 다리 하나 부러지면 몇 개월간 쉬니까. 그런데 대부분 안 부러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 제주도에 거기 그냥 독수리 훈련 때 말하자면 모의가첩으로 이제 간 거예요. 예, 거기에 모슬포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침투하는 과정 속에 제가 어떻게 그냥 잘못 낙하를 해가지고 그냥 이빨이 나왔어.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니 다른데 막 다리 다치고 뭐 이럴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요건 회복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참 욕이라도 그냥 하늘에 대고 하고 싶더라고. 그 이빨을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바위 뒤에다가 내가 숨겨놨는데 오래간만에 가서 찾으려니까 어디에다 이것은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뭐 다리 부러지고 뭐 하는 것은 뭐 그냥 원상복구가 되지만은
아, 참 그런 생각이 때 문득 들더군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 어찌기자가 이게 제기두자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든 물이 다 생기고 하는 자리인데, 우리 여기다가 천지인 삼재 이렇게 뚫어 풍성할 풍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이게 풍성할 풍자예요. 우리 이걸 갖다가 그냥 간략하게 곡자에다가 이렇게 쓰지만, 여기다가 이게 불자 쓰면 예돈예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쓰면 예돈예자죠. 여기에다가 요거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에 대한 어떤 죄를 지내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게 음식을 잘 풍성하게 갖춰놓고 죄를 지내는 것은 뭐냐면, 가을에 이 죄 지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의 뜻을, 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죄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제기두자를 쓴 겁니다. 제기두자. 그 다음에 감자는 요건 글쎄 참 이게 과연 그게 이런 뜻일까 싶은데, 여기 귀자에다가 공격한다는 이런 공자를 이게 합친 글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전장에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목을 치고 죽이고 하지요. 그 전공의 어떤 표시로 귀를 자르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저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그 뜻을 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 성인이 만든 글자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후대에 만들어질 수도 있죠. 새로 변형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게 헐회자는 이게 절구통이에요. 절구구. 땅 위에 절구통을 이뤄놓고 몽둥이로 이렇게 찢다 보면은, 절구로 곡물을 찢다 보면은 뭐 상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헐회, 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할상자는 여기 인변에다가 여기 납작사람이 진짜 썼지만 이게 덮을 멱자의 뜻으로도 쓰여요. 여기는 태양과 달이 뜨는 그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마당장자리요. 양기가 충만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곳을 우리가 마당장자로 쓰는데, 이게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가려지니까 양기가 상하죠. 사람이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충만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가려졌기 때문에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